안녕하세요. 공실이입니다. 오늘은 챗GPT와 영어 회화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업무 일지를 보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줄게. 파일을 업로드해주면 확인해볼게. 방금 말한 것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과 수정 이유, when과 during의 차이점과 문맥에 따라 어떤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지 설명드릴게요. 아니, 챗GPT랑 영어 회화 해봤는데요. 재미도 없고 할 얘기도 없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필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가지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방문 기록 보면서 대화 거리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랑 신나게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할 말이 끊겨서 어색한 정적이 흐른 적이 있죠. 심지어 친한 친구랑 대화할 때도 이런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챗GPT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서 재미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 커뮤니케이션 스킬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내향적인 성격이시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기계랑은 더더욱 이야기를 이어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오늘의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뭐 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했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나게 일수죠. 그런데 오늘 한 일에 대해서 풍부한 대화거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웹서핑 기록이 대화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 크롬의 방문 기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한 활동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크롬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점점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방문 기록이라고 나오죠? 맨 위에 방문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 방문 기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복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myactivity.google.com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복사가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한 일의 내용들을 전부 복사해 주셔서 이제 챗GPT 창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프롬프트를 적어줍니다. 위 내용은 내 구글 계정 활동 기록이야.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일일 업무 일지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GPT가 깔끔하게 오늘의 방문 기록을 이용해서 업무를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일단 대충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한 후에 새로운 GPT 창을 켜서 이제 영어 회화를 위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저는 미리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헬로우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같이 이 창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하루 업무 일지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은 나의 오늘 하루 업무 일지야. 나의 업무 일지를 보고 대화를 이끌어 가줄래? 업무 일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줘. 이렇게 업무 일지를 영어 회화 챗방에 업로드를 하면 AI 선생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실제 관심사에 기반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통해 대화가 끊기는 순간을 줄이고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곧 대화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평소에 어떻게 챗GPT와 방문 기록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방문 기록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실 때는 컴퓨터 화면과 휴대폰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Hello, I'm a marketing team leader working at an education company in South Korea. My English skills are not very good, but I want to improve my English speaking skills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with international clients. You're my English teacher from the United States, teaching English in an easy way. Guide me in conversation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Speak in English and translate your English sentences into Korean.
If my English sentence is incorrect or insufficient, correct it or recommend a better sentence. Explain the better expression step by step, first in English and then in Korean. Let me repeat the recommended sentence 3 times for practice. I prefer a friendly and warm tone, similar to how a close friend would speak. Please always call my name before asking a question. My name is Amy. Now let's begin. Hi, Amy. 그러면 너가 이 대화를 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줄래? 내가 지금 컴퓨터로 내 업무 일지를 업로드할게. 물론이야, Amy. 내 업무 일지를 보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줄게. 파일을 업로드해주면 확인해볼게. 방금 업로드했어. 업무 일지를 잘 확인했어요. Can you tell me what specific tasks you were working on in the contents calendar and shorts calendar using Chrome and Notion at 8:45 and 8:55? In Korean, that would be 오전 8시 45분과 8시 55분에 Chrome과 Notion을 이용해서 contents calendar와 shorts calendar에서 어떤 특정 작업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Now, you can answer in English, and I'll help you with any corrections. Have you ever used Notion application? Yes, I have used Notion applications. It's a great tool for organizing and managing tasks. I'm kind of analog person, so I used paper usually. But since I use Notion application, I can organize really well, like according to the data or like whatever, something like that. That sounds great, Amy. Notion can really help with organizing and managing tasks. Here's a way to express your thoughts a bit more clearly. Since I use Notion application, 대신 since I started using the Notion applications. 와 재미있게 공부하기 두 번째 꿀팁은 바로 내적 친밀감 형성하기입니다. 기계랑 내적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제가 평소에 쓰는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상 나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는 내 이름을 먼저 부르고 질문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오글거릴 수 있는데요. 또 얼핏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챗GPT와의 대화가 더 친근하고 더 개인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내적 친밀감 형성하기 두 번째 방법은 나의 친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대화 소재거리도 달라지고 나는 이 사람이랑은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랑은 뭔가 대화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사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우리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설정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친구의 이름, 나이, 성격, 취미 등을 알려주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 누구누구야 이렇게 프롬프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설정하셔도 좋고 영어로 설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정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챗GPT에게 한국어로 입력하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줘 해서 다른 창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써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실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제공한 친구의 정보를 바탕으로 풍부한 대화 소재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챗GPT랑 재미있게 영어 회화 공부하기 꿀팁 세 번째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입니다. 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사주에 관심이 많다면 너 나의 사주를 봐줄래? 이렇게 영어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MBTI 맹신자라면 MBTI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보시면 저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챗GPT 써봤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알려주더라고.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챗GPT한테 추리소설을 추천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일본 추리소설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그게 아예 없는 책이지 뭐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챗GPT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챗GPT가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은 망각, 망상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프롬프트를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에서 너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줘 이렇게만 입력하셔도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챗GP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챗GP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긴 전문가인데 조금 엉성한 전문가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시를 명확하게 해주어야지 자신의 할 일을 알아차려서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즉, 최대한 구체적으로 역할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어 회화를 재미있게 챗GPT와 공부할 수 있는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첫 번째 꿀팁은 방문 기록을 이용해서 챗GPT와 풍부한 소재거리 만들기였고요. 두 번째는 내적 친밀감 쌓기.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또는 나의 친한 친구라고 설정하기였고요. 마지막 3번째는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기입니다. 챗GPT와 정말 나는 영어 회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한번 꾸준히 해볼 거야 이러신 분들에게는 저는 무료가 아닌 유료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무료는 사용량이 조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한 달에 이제 22달러니까 한 29,000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1,000원씩만 투자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원어민과 1대1 과외를 하거나 영어 학원, 어학원에 가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프리토킹을 같이 하고 나의 문장을 수정 받는 그런 코스들이 굉장히 사실 비싼데 여러분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정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쓰게 된 지가 2달이 넘었는데요. 쓰면 쓸수록 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프로세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써보다 보면은 이런 게 조금 효율적이거나 스스로 발견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먼저 스스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when과 during의 차이점과 문맥에 따라 어떤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지 설명드릴게요. when은 특정 시점이나 사건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when I arrive는 특정 도착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when I'm on the stage of brainstorming은 특정 시점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문맥상 어색할 수 있습니다.